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입니다. 코스피 1개, 코스닥 2개고요.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6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저조했었고, 특히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은 10월 셋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일 매도를 했었습니다. 개인만 매수했다는 거죠. 그만큼 수급이 좋진 않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리스트 종목도 6개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고, 후보리스트 종목 개수 그리고 선정된 종목들의 이름만 들어보셔도 뭔가 시장의 흐름을 엿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우선 흐름을 잠깐 봐볼게요. 거래량이 터졌죠, 그쵸?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량 아래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수급도 보니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 금융투자, 최근에 투신 좀 눈에 들어옵니다. 목요일, 금요일 좀 상승한 모습인데 특히 목요일 날 이처럼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모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컸고 투심이 약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를 좀 봐볼게요. 지난 1994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오래됐죠? 그리고 2003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듯이 연성 회로 기판 FPCB가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PCB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노란색 테두리 실적을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제가 빨간 표시 해뒀는데요. 매출도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작년에 52억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 116억 적자, 순이익도 적자가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잠깐 봐볼까요? 흐름? 인터플렉스의 주봉을 봐볼게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시면 2017년에 이렇게 급등했다가요, 2018년, 19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로 돌아섭니다. 2017년에 실적도 괜찮았죠. 왜 이렇게 되냐면요, 2018년에 애플과 거래가 중단됐거든요. 그냥 몇 천억이 그냥 매출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소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죠.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대기업과의 거래선이 끊긴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이후에 아직까지 회사가 크게 변화되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거래선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한때는 3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또 적자일 것으로 또 기대가 예상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워낙 시장에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요. 3분기에 적자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4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적자 수치가 크지 않은 것만으로도 시장 투자자들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요. 수익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10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로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쵸? 예. 이제 흐름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잠깐 봤지만 지난 14일 목요일에 12% 상승했거든요. 근데 14일 목요일 날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목표가가 얼마였냐면요. 2만원짜리 레포트가 아니에요. 목표가가 13,000원. 13,000원을 제시하는 레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주가만을 놓고 보면 목표가 지금 넘어섰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만을 놓고 보면 매우 보수적인 레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시장도 안 좋았고 목표가가 상대적으로 이건 목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의 레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목요일날 12%가 상승했던 거죠. 증권사 레포트를 비웃듯이 제시한 목표가를 넘겨버렸고 오히려 수급은 목요일날 오히려 더 들어온 거죠. 외국인과 기관 이처럼. 근데 이를 두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예. 아까 내용도 좀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2,9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알만한 기업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NC소프트입니다. 우선 흐름을 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지난 7월 고점 부근에서부터 외국인이 정확히 이때부터 정확하게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벌써 주가 조정이요 3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일 정도 됐나요? 7월 6일이 고점이었고 지금 10월 17일이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 갈색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7월 고점부터 정확하게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 이처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매수는 보통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고점부터 팔기 시작했던 외국인이.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또 뭐냐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파랑색 말고 얇은 녹색 선이 또 하나 있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게 뭐죠? 신용잔고율이에요. 근데 얘가 언제부터 증가했죠? 맞아요. 7월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꺾이니까 7월부터 야검 신용잔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95만원부터 꺾이니까 지속적으로 신용으로 주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차트상만 놓고 보면 와 신용잔고를 뭐 이렇게 크게 증가하나 싶긴 하지만 그냥 잔고율로만 보면 0.5%밖에 안 돼요. 수량으로 따지면 약 한 9만 주 좀 넘게 7월부터 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NC소프트 1997년 3월에 설립됐고 2000년 6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NC소프트에 관심이 많아도 이처럼 어떤 게임이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반기 기준이죠. 연결 기준이에요. 매출 비율 살펴보니 어떻죠? 역시나 리니지 M
리니지 2M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그쵸? 70% 넘어가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올해 흐름이 좋았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만 좀 봐볼까요?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 2089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어때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쵸? 네. 4,504억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률이 30% 미만으로 하락했었는데 이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재차 30%대로 다시 올라온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면에서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성장한 수치일 것으로 추정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지금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에 결국엔 코로나 영향이라는 거죠. 개발자들의 순환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한 신작 출시 지연 등이 이유였습니다. 게임 업종, 게임 업체에 있어서 신작 게임 출시는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보통 좀 지연될 때가 많죠. 지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출시는 내년 3월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쇼케이스 및 사전 예약 등의 관련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또 리니지 2M의 경우는 대만과 일본의 출시가 각각 내년 2월 중순 또 6월로 추정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NC소프트의 북미 법인 어디죠? NC웨스트가 11월 10일에 출시하는 이게 퓨저의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닌텐도 스위치와 PC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사내 베타 테스트 반응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게임이 뭐죠? 프로젝트 TL의 경우에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퓨저처럼 PC와 콘솔 버전으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MMORPG가 아닌 이쪽 장르 콘솔 버전 그쪽으로 이게 또 클라우드랑도 엮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MMORPG가 아닌 이쪽 장르에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기업가치 재평가에도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퓨저, 프로젝트 TL 등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TL은 내년에 PC에 먼저 출시되고 이제 콘솔은 이제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TL 특히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큰 흐름에서 보면은 내년은 PC와 모바일에 있어서 신작이 2개 이상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흐름 저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NC가. 아시겠죠?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11.02%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는 목표가가 아닌 수급 관심주를 통해서 보는 1차 목표가는 81만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74만 5천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ISC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한 2,9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만 원 이하에서는 뭐 연기금이 좀 들어온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회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되었고요. 2007년에 상장됐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핵심 소모성 부품인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요거 두 개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경쟁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리콘 러버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했다는 거죠. 반도체 메모리 및 모바일 IC 테스트 소켓 부분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보유하고 있고, 또 반도체 IC 파이널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더욱이 소모성 및 부자재 성격의 사업이 고부가 가치에도 불구하고 첨단 장비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진입이 난이도가 높다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 1분기와 2분기 모두 분기별 영업이익률이요 10%대 아니에요. 22에서 무려 2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2017년 이후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온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 안 되는 기업들 상당히 많죠.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에는 업황 자체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올해 실적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도 꽤 큽니다. 작년 상반기 매출 308억, 올해 상반기 594억, 거의 2배 증가했죠. 거의 600억이니까요.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 올해 영업이익 무려 135억. 작년 상반기 순이익 적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무려 110억. 딱 눈에 들어와요, 그쵸? 상반기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100억 넘습니다. 모멘텀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외에도 차량용,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 메모리 중심의 테스트 소켓에서 메모리와 이제는 비메모리, 이게 중요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ISC는 DDR5 관련주다. 맞아요.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에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서의 변화가 더 큰 것을 감안하면 후공정 테스트 기업으로서의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25회 세미콘 타이완 2020이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 참가해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뉴스에 있어서 제가 찾아봤고요. 테스트 공정의 필수 부품인 테스트보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점검하는 솔루션인 테스트 인터페이스 유닛 등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급과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기관은 언제죠? 올해 1월부터 올해 들어서 이때 상승도 기관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5월달 보세요. 이때 기관 들어오고 거래 터지면서 이때 수급도 기관이 주도한 거고요. 최근 주가 상승도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거예요. 기관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좀 어쩔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올해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올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올해 기관은 약 156억 원, 수량으로는 약 115만 주를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투신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면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 관심주에서만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22,000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9,4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0월 넷째 주 수급 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수급 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보리스트 종목은 총 몇 개였다고 말씀드렸죠? 6개였다는 거. 그래서 후보리스트 영상은 일요일 12시에 업로드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